강좌 시작하기 전에 기도식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인들이 함께 모여서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이 법회의 영광으로 지키려 가정, 자의 직장, 나라와 평안한 가운데 예수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실패해가는 이번의 신망도 다시 구하여 이 신문과 부재받는 예수님 그리고 가정에 환자가 있는
전신 제로 사대 올리세요. 신고가 거룩하신 법신 분 사의시며 부인을에서는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11일 동명아카데미 강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제목은 줄을 던져. 됐어. 오늘은 공부할 제목은 일상산매와 일행산매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이지? 일상산매는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상산매는 일 없을 때 공부, 일상산매고 일행산매는 일 있을 때 뭘 행하면서 하는 공부인데 일 있을 때 우리 원불교법은 동정간 분리성이잖아요. 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떠날리지 않으니까 선을 떠나지 않는 성이다. 그 말입니까? 일 없을 때만 그 대종사님께서는 무시성법에서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선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선이다. 그러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다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찌 앉아서만 선만 하고 앉아있겠나. 이제 일상삼매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삼매는 일상은 이런 상의 약칭으로 일상은 이런 상의 약칭으로 정산종사님 말씀입니다. 정산종사님이 우리 예상의 법모시잖아요. 법모. 그러니까 이런 상의 약칭으로 곧 일념 미생전자리요 삼매는 정념을 말하는 것이다. 영불이나 자선으로 마음을 온전하게 하면 일상이고 공부가 순수하여 온전하려는 한 마음과 그 온전한 마음까지도 구망한 지경에 이르러서 오직 마음이 여유함을 이룰 때 이를 일상삼매라 한다. 일 없을 때의 공부 방법으로 일심양성법이다. 심중에 모든 선악과 사량 개교를 없애고 오직 이런 상과 같이 원만청정한 마음을 기르자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자선할 때를 생각하면 정시성이니까 자, 오늘 내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일행삼매, 일상삼매, 일행삼매 설명하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행삼매 시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서로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내가 이 제목을 뽑았는데 좌선할 때는 그죠? 표준이 뭡니까? 적적성성이죠.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정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정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적적성성이라 우리가 단전주선을 할 때 단전에 마음을 주의해가지고 기운을 주의해가지고 있어도 좀 밖에서 무슨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야 된단 말이라. 안 들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들려야 된단 말이야. 들려야. 그러고 앞에 무엇이 있는 것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야 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표준이 안 끌려가야 된단 말이지. 들리기는 들리되 안 끌려가야 돼. 그리고 보이기는 보이되 안 끌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시유한 자서문에서는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한다 했죠. 시하고 시지불견 시하고 견하고는 다르대. 방문 뜻이 말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거기서 무엇이 끌려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것을 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이고 청지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건 이상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거 일행삼매 때 표준이 달라집니다. 표준이 달라져. 자, 일 없을 때 공부해서 청지불문 봅시다. 그렇죠? 청지불문이라. 청도 기자가 들어가죠. 청들을 청자. 그 다음에 들을 문자도 문 안에 기자 들어가. 기가 듣는 걸 기가 듣는데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청하기는 하는데 문하지는 않아. 그렇죠?
우리가 신문이 신문, 무슨 경향신문, 뭐 서울신문, 신문자는 서울신청이라고 하는 서울신문이라 왜 글을 문자로 썼을까? 신문 참 잘 썼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봐야 돼. 그러니까 자세히 신문을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되지. 그때 알면은 가짜 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들을 문자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참 좋다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할 건데, 이 기도식을 왜 했냐면 우리 요 카메라맨 부분께서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오늘도 걱정해서 오나 안 오나, 카메라맨이 안 오면 우리 유튜브 제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안 오나? 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안 오면 어떻습니까? 왜 안 오겠습니까? 많이 아프다는 정도 아이가. 남들이 많이 아프면 자기가 못 오지가 아니고 못 오지. 그러니까 그리 안 되기로 계속 올 수 있도록 기도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 기도를 드린 거라고.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연기 아신 정도예요. 연기도 나는 이렇게 보통 보면 손가락으로 접거든. 이렇게 21분을 접으면 복잡하잖아요. 7분만 접으면 되잖아. 30, 21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3회 이것은 똑같은 운복으로 하면은 7분만 접으면 돼. 천지 연기가 지금 높은 거 안 하고 중간에 천지가 낮은 거 하면 3번 하고 나면 한 번 지나갔죠. 그러면 또 한 번 7번만 손가락 접으면 21번 되는 게라. 그렇게 난 접는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22번 나올 수도 있고 23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죠. 그러니까 그리 하듯이 딱 21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우리 공부인들이 요 더운데 이 더운 날씨에 온 분들이 정성을 모았으니까 낫겠죠? 낫는다니까 진짜. 그런데 아파서 응급실에도 갔다 가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드리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또 좀 일찍 마셔야 됩니다. 그래 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적적성성하다 그랬죠. 좌선하면서도 청하고 시한다 그랬죠. 시한다. 그래 그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일행삼매로 가봅시다. 일행삼매. 일행삼매는 일행은 이런 상과 같은 행의 약칭입니다. 누가 이런 줄 알았겠습니까? 정산정산이 법설집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일행을 줄은 말인데 무엇의 줄은 말이냐면은 이런 상과 같은 행의 줄말이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런 데 가서 발표하기도 수월고, 그 말씀 인거하면 되니까. 일행삼매는 이런 상과 같은 행의 삼매입니다. 연산님도 확실히 아세요. 우리가 이 서원을 가지고 있어야, 서원을 세우고 있어야 이 생이 끝나고 나면 다음 생에 또 이 해상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서원인 거예요. 서원. 우리가 좀 수행력이 부족하고 신앙심이 좀 부족하면 안 되지만 신앙심이 좀 부족하고 수행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도 서원만은 탁 굳게 가지면 이 회상에 온다니까. 이 회상에 오면 제대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올 거니까. 그게 서원을 굳게 세우고 차급시 길을, 원력을 굳게 세우고, 원력이 서원이거든요. 우리 초상날 때 그래야 하잖아요. 상장할 때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차급시 길을 떠나고. 그러면 하면 우선에 딴 게 좀 부족하더라도 그거 2개만 탁 하면 다음 생에 반드시 오니까 또 대종의 회상이 오니까 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다는 일행은 이런 상과 같은 행의 약칭으로 심신을 정의로서 하며 삼매는 정정을 말한다. 정의로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시선에서 이제 동시선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그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선이니까 이 심신을 정의로서 하며 이 말은 정시선의 일신자리다. 정의로서 하는 것이 일신자. 곧 우리가 어그러지기 쉽죠. 불의로서 가기가 쉬워.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겼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어요. 불의한 일에 개합하기가 쉽고 정의를 고추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세우고 정의로서 행하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정시선에서 일심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죠. 효과가 있다 그 말씀. 공부가 순수하여 정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정행을 한다는 상까지도 놓아버리고 중용의 이런 지경을 일행상례라 한다. 뭡니까? 중용의 이런 지경이 뭐죠? 공자의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 행하되 법도에 끝남이 없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종심, 소욕, 불유구. 그렇죠? 이 건자로 써놓고 구로 구. 불유. 그러니까 종심, 마음 나는 대로 마음을 따라서 가서 아무리 행해도 법도에 조금도 어남이 없다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마음 나는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중생심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부 일을 한다 해도 중생심이니까 남이 안 보는데 지금 저기 아침에 내가 고양이 밥 주러 강가에 나가면은 뭘 찡가나도 찡가나서 제일 많이 찡가놓는 것이 쓰레기가 그 커피 잔 있잖아요. 커피 잔 플라스틱으로 된 거. 플라스틱 아니고 뭐래요? 종이. 네? 종이컵. 아이고 종이컵이면 괜찮더라고. 투명한 거 있잖아요. 투명한 거. 그 빨대 꽂아갖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뚜껑 있고 한 거. 그거 언제 버려놔요? 그 안 가져. 그리고 고양이 밥도 좀 혹시 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 말고도 주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고무장갑을 끼가지고 뭐 간식을 습관이 되잖아요. 고무장갑 그대로 놔둬. 그러면 주러 오지 말든지. 그리고 뭐 이 간식이 봉투 있잖아요. 그 짜가지고 주고 나서 그대로 내비. 누가 치우노? 내가 치워야지. 그러면 누가 치우고 그래. 예? 그 답답한데 그게. 그래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정의롭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 주러 오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한 45,000원 들거든. 15,000원짜리 셰포대 정도 든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고 가니까 돈이 작겠거든. 예? 주고 가요. 내가 이제 다 가져가는데 오늘 또 누가 좀 줘놓고 깍지기를 바라지. 그래도 주고 가니까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갔든지 마든지 버려놓고 마든지 나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런데 커피 잔 버린 사람들 또 무슨 그 윤활유 같은 거 버린 사람 그 공원이거든요. 공원에 산책하러 오는 데다 그렇게 버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치우죠. 오늘은 치우고 오니까 그 이제 그 남한 사람들 그 시니어 일자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파란 옷 입고 쓰레기 있잖아요. 내가 들고 오니 쓰레기 그든 주고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한테. 내가 집에 가서 치웠지. 그러고 왔거든. 근데 그런 분들도 그거 치우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더운데 그런 분들이 좀 일 좀 적게 하게 덜 버리면 좋겠다. 그런 게 정의거든, 정의. 안 버리는 게 정의다. 버리면 불이한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심소욕 불류고 이야기하다고 했는데 마음 따라서 행동하면은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70이 종심 아니라 종심. 이런 사이거든. 종심소욕 불류고. 그쵸? 70 아이가? 70.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안 보면 그런 식으로 버린다. 남이 안 보면. 마음을 그냥 자제를 못해. 그런데 남이 보나 안 보나 그런 중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의 공부 방법으로 정의 양성법이다. 심신을 자응하며 선악감 한편에 기울어짐이 없는 원만한 행을 말한다. 원만한 행입니다. 사막으로 분석하면 일상삼매는 정신수양 공부, 일행삼매는 사리연구와 작업지사 공부입니다. 그렇죠?
사리연구와 작업치사는 동시 공부고 정신수양은 정시 공부로 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따라 심신을 작용하게 되는 유사시에는 그 일 그 일에 일심일 들이되어 진여의 본심으로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고, 무사시에는 쓸데없는 번뇌와 개교 사랑으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연불이나 자선이나 주력을 써서 나의 마음을 일심으로 만들어 진여의 자성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라. 이러한 까닭에 정중정은 비진정이요 동중정은 시진정.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정산종사법설 제9편 불교정전의의 표교요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무시선을 할 때, 동시선을 할 때, 정시선을 포함한 것이 무시선이지만 동시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연산은 어떻게 알고 있어? 동시에는 어떻게 선을 한다고 할 수 있어? 그 일에 일심으로 하라 이렇게 알지요. 그 다음에 뿌리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을 이렇게 알지요. 두 가지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뿌리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할 때는 우리가 집심, 관심, 무심, 능심 이 순으로 되잖아요. 이 순으로 되는데 요란한데 저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죠. 시끄러운데 저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심으로 하나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게 하나 있다. 이 말에 대한 말은. 그럼 일심으로 행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꼽았습니다. 일심으로 한다 하면 우리가 동시에 동할 때, 일이 있을 때 일심으로 한다 하면은 그 일에 일심으로 하면은 지대에서 일심으로 하면은 오로지 그 일에 하라는 것으로 알아듣지. 오로지 그 일에만. 그러니까 옆에서 뭐 소리가 나도 안 들리고 그렇죠. 무엇이 보이도 안 하고 그 일에만 집중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일 심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게 선인 것 같이 생각 들지요. 선하는 효과가 있다 생각했죠. 그렇지 않다. 오늘 그 말은 이걸 갖다가 적적성성을 그대로 떼옮깁니다. 동시에다가 그 일을 하되, 그리고 우리가 그게 양도신 선생님이 약 때리고 바느질 할 때 바느질을 잘하려고 하니까 약을 태우고 약을 잘하려면 바느질을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래 그 두 가지 일을 다 잘하는 것이 일심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크게 보면은 잘 하는 거야. 그 일을 잘. 그러니까 일심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심으로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한다면은 누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옆에서 뭔 소리가 나도 못 듣고 그 정도로 집중해가 하는 것으로 안다는 거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차. 똑같다니까. 적적성성 그대로를 가져와가지고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을 그대로 갖다 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봅시다. 운전을 할 때는 우리 생각할 때 동시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운전만 집중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옆에서 불이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일심이 아니다. 그 말을 오늘 내가 하고 싶었어. 요거 말하면 오늘 내가 목적 다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에 일심 공부할 때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 하듯이 동시에도 그 일에 일심으로 하되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 다 보고 다 한다. 다 알아. 옆에서 뭔 소리가 나면 누가 부르는 소리 들리고 간호사가 뭐 주는데 잘못 주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안다. 그리고 지금 집중하는데 시끄럽게 누가 해서 시끄러운 끌려가지 않으면 되지. 시끄럽구나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요것을 잘못하면은 그 일에 일심을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을 돈망하고 그냥 그 일만 갖고 하는 것으로 알면은 선을 잘못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쏘을 수 있어요. 무라 일체니 망아지나 해니니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쏘을 수 있다. 그 말씀 말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이것도 정산종사의 말씀입니다.
수양력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동하면 근본 마음까지 동하여 동하는 가운데 조금도 정을 가지 못하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하면 정한 데 집착하여 조금도 성성한 영지를 가져보지 못하니, 만약 동하는 가운데 정이 없이 동하는 것은 원만한 동이 되지 못하고, 정하는 가운데 영지가 없이 정하는 것은 진정한 정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동할 때 동하더라도 심중에 주착이 없이 동하고, 주착이 없어야 됩니다. 주착이 없이 동하고, 딱 주착을 해버리면 진짜 안 들리겠죠. 아무것도 안 들리겠죠. 주착을 해버리면 안 들리고 안 보이겠죠. 근데 시는 하고 천은 한다니까, 견은 안 하고 무는 안 하고, 이 경지를 중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선을 바로 하는 거예요. 정할 때 정하더라도 신중에 대중심을 놓지 않도록 하여 동과 정이 항상 일치되어 여여하도록 심신을 수련해야 한다. 이것이 곧 무시선인이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행주자와 24시간에 항상 선의 신경을 가지고 매매사사를 원만히 처리하는 것.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면 잘 처리하는 것. 우리가 유념 이렇게 유무념 대조할 때도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요새 우리도 이제 교당에서 공부할 때 일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유념을 몇 가지로 정해놓고 하잖아요. 행태계를 해가지고 흔히 그렇게 하지요. 흔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유념을 못했으면 공표를 하고, 유념을 했으면 공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유념을 공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반쯤 했으면 삼각표를 하라 이렇게 해놓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경계가 다죠. 그 5개면 5개 정해인 그게 아니라, 그런데 모든 경계에 내가 놓쳤으면은, 유념을 놓쳤으면 무념이 있고, 안 놓쳤으면 유념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순수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유념이 순수되면은, 일이 잘 되었으면 유념한 것이고, 일이 못 되었으면 반드시 무념한 거라니까, 그는. 그런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유념하고 일을 하면 반드시 잘 된다. 유념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을 하면 반드시 잘 된다. 그 말이고. 그겁니다. 그거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이 잘 됐으면 유념 공표하고, 못 됐으면 유념 공표하면 됩니다. 유념 공표하면 됩니다. 잠에서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데 일심이 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일심이 되라고 한다고 해서, 반찬은 밥만 이렇게 소리도 들어야 되고, 누가 부르면 대답해야 되지. 예. 그래 되는 것이, 그게 또 주착해가지고 가락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눌 때는 대화하는 데 일심이 되고, 이 일심을 잘못 해석하지 마라. 그 말 하려고 내가 오늘 읽고 갔답니다. 길을 걸을 때는 걷는 데 일심이 되면, 걷는 데 일심이 돼. 걷는 데 일심이 되라고 해서 입에 차가 오는데도 모르고 걷는 데 일심이 돼. 전부 포함해서 일심이에요. 포함해서. 예. 놀 때는 노는 데 일심이 되며, 야단을 칠 때는 야단 치는 데 일심이 되고, 그러면 야단을 치는데 일심으로 야단을 계속 야단을 치고, 누가 옆에서 이제 잘못해서 그만했어. 그만해야지. 그 말을 들어야지. 일심을 잘못 이해하지 마라. 아주 고지식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잠자는데 일심 등 만사를 잡아 나갈 때 한때라도 원만 무결한 선의 신경을 놓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해능 대사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너희들이 종기를 성취하고자 하거든, 그 근본 가르침을 이루려고 하거든, 이 말이야. 성취하려고 하거든,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하라. 이 어른이 말씀하셨거든요. 일상삼매에서. 그런데 이 어른은 일행삼매를 일행삼과 같은 행의 삼매라고 안 했었을 거예요. 정산동관이 딱 풀이해 놓으시기를 일행삼매는 일행삼과 같은 행의 삼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요. 알아듣기가. 얼마나 알아듣기 쉽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관념에 집착하지 않았어. 정오와 애착을 일으키지 않고 시하지도 뿌리지도 않으며 이익과 손해 등을 생각지 않았어. 편안하고 고요함. 이것도 고요하다는 말이 나오죠. 고요합니다. 그가 지난번에 내가 말했죠. 요정이 없는 자리가 아니고 요가 없는 자리. 그래서 열반에 대하여 보면은 우리의 자성이 요란하지 않고 고요하여 번뇌가 공한 자리다. 고요하다. 고요한 자리. 고요하여 마음이 비고 조화로우며 맑으면 그것을 일상삼매라고 한다. 어떤 경우라도 가고 머무르며 앉고 누우며 순수하고 고든 마음으로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맑은 경기를 이루면 그것을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해주셔도 정산종사님께서 일행삼매를 설명하실 때에 이런 삶과 같은 행의 삼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매는 정정이니까 정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해도 대변을 알아듣겠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동할 때 무시선, 동시선을 하더라도 그 일에 일심을 하라고 해서 일심을 오해하지 마라. 네, 일심을 오해. 그때에도 시하고 청은한다. 그러면 견하고 문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다. 네. 끌려가면 요란해지거든. 요란해지고 그러면 어리석어지고 끌려지거든.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리고 끌려서 죄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 짓을 안 해야지. 우리 공부를 한다 하면서 빠르게 알고 빠르게 행해야 돼. 정각정의.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인데 우리 카메라맨의 부분께 김봉수 사장님께서 반드시 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연사님 또 오신데 수고하셨어요. 박수까지 치시네요.